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강대교의 숙박공간으로 화제를 모았던 스카이 스위트가 예약 개시 4일 만에 2달치 전 객실이 마감됐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서울시민상 수상자와 평소에 호텔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숙박의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서울서베이가 발표한 시민이 꼽은 서울의 랜드마크 1위 한강. 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 교량위 숙박 공간 스카이 스위트가 지난 1일 에어비앤비 예약 개시 4일 만에 9월까지 예약이 전량 마감됐습니다. 기존 한강위 전망 카페를 새로 고쳐 탄생시킨 스카이 스위트. 침실에 큰 통창을 설치해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고 거실 천장은 유리로 마감해 도시 야경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민상 수상자와 평소 호텔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사연 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료 숙박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스위트 예약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현재 9월 말까지 예약이 마감됨에 따라 예약 가능 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 일대가 올해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유일한데요. 이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 관광특구의 연장선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가 시작되는 곳이지만 특별한 볼거리나 휴식 공간은 없어 낮 시간에도 유동 인구는 적은 편입니다. 용산구가 이곳을 관광 명소화로 탈바꿈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녹사평역 광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것. 함께 선정된 전국 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인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벤치 등의 휴식 공간과 이태원을 상징하는 조형물, 그리고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이 올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이태원의 관문인 이곳을 힐링과 낭만이 있는 포토스폿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게 용산구의 계획입니다. 교통의 요지로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이태원 관광특구와의 시너지도 합쳐지면 이 일대 관광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 1997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특구로 지정된 이태원 관광특구를 재조정하고 확대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노원구 당구개역 인근에는 희망촌이라는 달동네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가 인근 상계 3구역과 연계 개발을 통한 방안이 모색됐는데요. 최근 이 방법이 또한 무산되면서 다시금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엔 금이 간 벽이 보이고 사람 한 명도 지나가기 힘든 비좁은 길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1960년대 조성된 철거민 이주 정착촌으로 무허가 건물 300여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되고 지금 주민들이 삶이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부각시켜서 서울시에 계속 선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여러 차례 다양한 개발 방식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희망촌. 지난 2021년 인접해 있는 상계 3구역과 함께 공공재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이유로 희망촌은 제외됐고 희망촌을 뺀 상계 3구역 계획안이 최근 서울시를 통과하면서 공공재개발 시도는 결국 최종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희망촌이 좀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무허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 소유권은 또 이제 개인 소유가 이제 거의 없이 공유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이런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는. 여러 번 개발 시도가 엎어지면서 50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던 희망촌. 상계 3구역과 연계한 공공재개발 또한 또다시 희망 고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혼잡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대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역과 환승역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예비 열차를 투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을 대비해 비상대책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대책은 총 3가지. 먼저 예비 열차를 투입하고 증회 운행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약 3대 이상의 열차 투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별내선 개통 이후 출근 시간대 최대 180%로 예상되는 혼잡도가 15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신설. 8호선 암사역 주변 지하철역과 주요 지점을 지나는 시내버스를 새로 만들어 별내선 개통일보다 앞선 8월 5일부터 총 10대가 하루 90회가량 운행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철 외 이동수단을 확보해 혼잡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승역사 내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합니다. 주요 환승역인 천호, 잠실, 석촌, 가락시장역에 총 24명의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서대문구 통일로는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 유턴 구간도 부족한 탓에 불법 유턴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성호 시의원 주도로 이곳에 유턴 신호를 신설하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무학지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통일로입니다. 중앙 버스 차로가 설치돼 있어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려면 홍은 사거리까지 가야 합니다. 불과 1km 조금 넘는 거리지만 차량이 막히는 출퇴근 시간엔 유턴 신호를 받는 데만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탓에 10수년 전부터 무학재 인근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주로 한양 아파트 진입로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무학재역 인근에 대단지 재개발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턴 안 되는데 유턴하셨어요. 여기 나 저쪽으로 간다고 가는 게 여기 길이 막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야. 저 아래까지 가야 되죠. 아파트 측은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해 유턴 금지 팻말을 설치했고 경찰도 간간히 계도를 하지만 개선 여지는 없습니다. 차 오는 거 막 못 돌게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대로 가버린 거예요. 말려도 안 되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한 20, 30년을 갖다 돌린 거라서.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문성호 시의원이 이 일대 유턴 신호를 만들기 위한 기본 설계를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한양 아파트 진입로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로에 유턴 신호를 추가하겠다는 것.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그 24년도 중앙버스차로 개선 연구 용역이 좀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들려요. 이거를 조금 주민들에게 좀 먼저 알릴 필요가 있어서 최대한으로 빨리 밀어붙이는 게 사실상은 저희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설계는 9월 중 끝날 예정입니다. 이후 시가 설계 도면을 경찰청에 제출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시는 사업이 확정되고 가용한 예산 범위 내일 경우 이르면 올해 내 사업 진행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결정권이 아무래도 서울시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시 설계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올해 예산 범위 안에 있다면 아마 공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유턴 신호를 신설할 경우 무학재역 인근 6곳 이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 사업이 최근 성동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이 개발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노후주택 지역이 대상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이 넘은 노후주택 비율이 60%를 넘기고 있는 성동구.
그런데 노후주택가 인근에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있다 보니 대규모 재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동구의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의 80%를 넘다 보니 노후 저층 주거지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엔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이 성동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부 안 된 구역들이 있어요. 이번에 모아타운 생기면서 저희 구에는 좀 모아타운이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성동구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모두 6곳입니다. 이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마장동 457번지 일대. 해당 지역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달 한 곳이 84%의 동의율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승인이 나면 주차장과 공원 등 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성정동 97의 3번지 일대도 지난해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돼 순항 중입니다. 해당 지역은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성동구는 마장동과 성정동, 응봉동과 사근동 등 관내 여러 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행정적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자녀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재미도 잡고 의미도 살릴 수 있는 박물관 투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 주요 박물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손때가 묻은 낡은 의자, 그 옆으로 자리 잡은 세면대와 갖가지 이용 도구들, 7, 80년대 이발소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이런 추억의 공간으로만 기억되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이용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발 의자 같은 경우를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미래유산 기록 3번째 전시, 서울의 이용원입니다. 이용원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근현대 서울 시민의 삶을 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서울 관내 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공평도시 유적전시관은 보신각 종의 탄생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획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특별 강연과 함께 종소리 듣기 등 체험도 가능합니다. 한성 백제 박물관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백제 몽촌 토성을 알아보는 여름방학 교실을 운영합니다.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은 풍납동 토성의 입체 지도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서울 공예 박물관에선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별 민요 전시와 한옥 체험 등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 진행되는 문화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왕궁 수문장 재원 행사로 수문장 교대 의식과 수의 의식을 관람할 수 있고 주말에는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코스테이션이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에코스테이션은 분리 배출이 어려워 버려지던 자원을 모으는 곳인데요. 일정 수 이상의 폐자원을 가져다 버리면 생활용품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폐자원은 새롭게 재활용돼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1층에 에코스테이션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흔히 볼 수 있는 분리수거함처럼 생긴 이곳은 그동안 분리배출이 어려워 그냥 버려지던 쓰레기를 모으는 곳입니다. 아무 쓰레기나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전기나 멀티탭, 보조배터리나 전선 등 재활용이 가능한 18개 품목을 버릴 수 있고 일정 수 이상을 버리면 생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버려지기 쉬운 폐자원들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도장을 찍어드리고 도장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LG 생활건강에 생활용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수거된 자원은 철과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나뉘었다가 새로운 전자기기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처리가 곤란했던 쓰레기를 버리면서 생활용품까지 얻어갈 수 있고 생활용품 제공업체는 사회에 기여를, 또 전자기기 제작회사는 원가 절감에 환경을 지키는 효과까지 일석삼조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매립되는 자원이 재생원료로 가치 있게 재탄생되도록 지원하는 지역 주민 참여형 자원 재순환 거점 센터입니다. 에코스테이션 관리와 운영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에코프리 봉사단이 맡았습니다. 2013년부터 종로구 환경지킴이로 활동해온 어르신들로 분리배출 안내와 홍보 등을 전담합니다. 하나, 다 쓴 자원이 재사용되도록 재활용을 실천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건 작은 관심과 노력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양당 간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었던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2년 동안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와 기획경제, 보건복지, 그리고 주택공간과 도시계획균형, 교통과 교육위원회 등 8곳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수자원과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한편 정책위원회의 3년차 위원장은 민주당이 3, 4년차 예산정책위원회와 4년차 정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이끌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